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그동안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눴던 뭐 유가, 중국 시장 그리고 그리스 이런 부분에 조금 탈피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켓 리더 소프트뱅크입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른 상황은 다 좋았는데 미국 통신업체 인수한 이 스프린트가 전체적으로 좀 소프트뱅크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미국 통신업체, 미국 통신 3위 사업자인 스프린트를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스프린트가 이제 적자가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측면 때문에 신용등급이 좀 강등이 되고, 특히나 소프트뱅크까지 좀 주가가 영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예, 손정희 회장님이시죠. 예. 제가 가장, 알리바바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죠. 또. 맞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예. 사실 30년 전만 하더라도, 20살이 됐을 때 지금 한 53년생 정도 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30년 전에, 아주 자그마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시작을 했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조 단위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을 했고요. 1000개가 넘는 회사를 지금 벌써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더욱 뛰어난 투자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스타트업을 가장 정확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항상 양적인 데이터라든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정신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자, 정신교육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 손정희 회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소프트뱅크에 대한 좀 얘기를 이번 시간 좀 하시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스프린트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에 대한 실적 발표 이런 부분에서 좀 외신들의 반응은 지금 어떤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일단 스프린트 적자 확대로 인해서 소프트뱅크가 순이익이 계속 급감하는 모습들로 좀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손정희 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물론 길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분명히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맨 마지막에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얼마나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을지 네 자신 자체도 모른다.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1000개 기업에다가 지금 스타트업을 했고 2040년까지 4000개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다. 알리바바의 34%를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렇죠. 마윈 회장을 보고 사실 그 얼굴이 관상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6분 만에 2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마윈 회장의 열정을 보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스프린트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AT&T라든가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즈한테 밀려서 자빠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1000개의 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수익을 내서 오늘날의 손정희 회장님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 가운데는 항상 열정으로 그리고 그 사물을 바라보는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간암 전에 간 경변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아니라 이제 한 6개월 안에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권고를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3,000권의 책을 읽고 최대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업 활동에만 매진하면서 이런 것도 다 극복하시고 오늘날의 이런 손정희 회장님,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 일본에서 가장 큰 부호,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CEO, 2년 연속으로 된지 4번인 일본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분으로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투자를 보면은
IBM 쪽에다가 AI에다가 투자를 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왓슨이라고 AI 인공지능이 이제 2020년도가 되면 이제 자동차도 이제 혼자서 굴러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퀴즈쇼 미국의 최고 퀴즈쇼 우승했던 사람 두 명을 완전 오징어를 만들었거든요. 퀴즈쇼를 셋이 왓슨하고 같이 대결을 벌였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싸게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굉장히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도라든가 동남아, 중국, 오라캡스, 그랩택시 그리고 콰이디 다체라는 가장 큰 택시 포탈 이러한 플랫폼들을 이제 3천억에서 6천억 전문학적인 자금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모바일 플랫폼 실질적으로 유통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활로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보면서 확실히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 우리 투자의 기재 진짜 글로벌 마켓 리더 손정희 회장님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알리바바처럼 지금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이 스프린트 빠른 시간 안에 좀,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좀 IBM, AI, 왓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추이를 보일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서동수 대리님도 그의 관점이 절대 틀리지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투자, 인공지능 쪽, 그리고 택시, 그리고 플랫폼, 여기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맺게 된다면 스프린트사의 이번에 적자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전략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식이 엄청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3월, 6월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상승이라는 카드가 꺼내질 경우 우리나라 신흥시장이 굉장히 큰 아웃플로우의 자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유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내가 위기를 맞아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잠깐 발을 뺐다가 위기가 정점을 다루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때 가장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투자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정희 회장님도 2003년도에 자기 자산의 그러니까 주식이 96%가 떨어져서 가장 자산을 많이 말아먹은 부호 1위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지금까지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제 지점장님께서 주식은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좀 가다듬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달러의 독주에 웃음 짓는 중국입니다. 계속해서 달러 가치 급등하고 있고 반대로 이에 따라서 중국이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네. 지금 두 번째 이슈로 좀 구체적인 전략을 첫 번째 이슈에서는 어떤 정신적으로 저희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두 번째 전략으로 좀 포커스를 두게 됐는데 지금 강달러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정말 발목을 잡혔단 말이죠. 여기서 웃음 짓는 중국이라는 이슈 가져오셨어요. 미국은 지금 이제 머니터리 이징을 끝내고 강달러로 지금 국면에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달러 인덱스의 강화되는 모습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가 둔화되는 조짐은 중국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필두로 했었는데 미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이제 제 생각이 약간 좀 투영이 된 부분입니다. 예. 이제 좀 위안화 절상 얘기를 이전에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화 위상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부분과 같이 좀 연결고리를 맺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달러화가 강세를 가져간다는 점, 앞으로 몇 년간, 수년간 가장 라지스트 컨트리, 가장 경제 대국이 강달러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2위인 중국한테 굉장한 수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지수는 어떻게 됐든 2011년도 이후에 인덱스가 이제 또 월스트리트 저널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32%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저평가된 위안화를 활용해서 대미 수출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 미국 소비가 이것을 중국의 생산을 굉장히 빨아들이고 있고 이 둘이서 이 중국과 미국의 불편한 공생 관계를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교수님은 차이메리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생 관계는 앞으로 봤을 때 그 중국에게 이제 그 밑거름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이렇게 강세를 지고 있고 지금 중국은 굉장한 소비대국은 맞습니다만 GDP가 지금 8,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수준이 2만 불, 3만 불 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깨지지 말아야 되고 자국 경제가 아직 그 스테이블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국 통화 시스템을 조정하고 자본 계정을 개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리 저하하고 위안화를 완전히 퇴안시키기 이전.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유 환율 제도로 이렇게 도입하기 이전에는 중국이 위안화의 절상을 굉장히 좀 쥐고 있으면서 분명히 그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네.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이 2만 불, 3만 불 이때가 되면 실질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굉장히 절상을 시키면서 중국 인민들이 전 세계에서 소비를 더욱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바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 그 자유 변동 환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가져갈 가능성이 제가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 것 중국한테 가장 큰 수혜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은 지금 좀 위안화 절상을 좀 당분간은 좀 쥐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이 달러 인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무역에 좀 재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고 있을 것이다. 자,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 서로 견제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또 미국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불편한 공생관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좀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는 계속해서 좀 높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달러 강세를 이용해서 중국은 미국 뒤에서 2위인 척하면서 5년, 10년을 더욱더 이끌어갈 겁니다. 연간 7%씩 계속 성장을 하다가 달러가 올라가는 달러가 경제성장률 2, 3%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성장률이 2, 3% 하는 것을 위안화 절상으로 한꺼번에 커버를 시키면서 미국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이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낼 겁니다. 그 5년 안에 이 그레이트 시프트,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이 옮겨가는 모습들, 5년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중국 본토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발표됐던 중국 지표가 또 좋지가 못했습니다. 물가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강달러 기준금리 인상까지 덧붙이게 된다면 강달러는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숨은 강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시점에서 좀 중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중국 지수 ETF 투자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기나긴 마라톤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누가 올리느냐. 지금 서동수 대리는 좀 중국이 스퍼트를 5년 안에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점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